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 중에 이분은 아파트 한 채랑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단독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가 되겠죠. 집이 두 채니까.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상속을 받았고 나머지 또 지분자, 형제 지분자가 있는데 형제 지분자를 또 샀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지만 오늘은 심플하게, 뭐 이것도 심플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상을 잘 보세요. 오늘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절세, 세법을 잘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또 바로 이 사업용 토지가 더 양도세가 적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의 조건도 알아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도소득세가 이제 개편이 됩니다만, 물론 법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은 되는 문제지만, 현재를 보면은, 자, 사업용 토지가 있고 비사업용 토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용 토지라는 거는 주택에 있는 이 부속 토지 안에는 뭡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죠? 주거용 토지. 또는 농지라고 하면 우리가 전답 과수원, 밭, 논,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는데, 요즘 뭐 농지 때문에 시끄럽죠, 나라가. LH 사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정말 시끄러운데, 뭐 농지만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농지라는 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업용 토지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자, 그러면 임야는 임업을 해야 사업용 토지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10% 중과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1년 미만은 이제는 이제 70%, 2년 미만은 60%, 주택 입주권은 70에서 60%가 됐지만, 이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이번에 발표한 게, 토지는 2년 미만까지는 사업용 토지든 비사업용 토지든 똑같았습니다.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똑같았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똑같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그러니까 주택가 입주권처럼 똑같이 올리겠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비사업용 토지는 이게 있습니다. 2년 이상이 되면 그냥 사업용 토지는 일반 과세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죠. 구간별로 6에서 45%입니다. 그런데 이 비사업용 토지는 이 기본에다가 10%가 현재는 중과가 됐지만, 현재입니다. 10%가 중과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일반 세율에다가.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20%가 추가된다. 제가 이 부분은 법에 대한 내용은, 현재 그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의 정의를 알았고, 또 왜 사업용 토지가 중요한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은 왜 안 좋은지, 예,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 부분입니다. 아마 방송 최초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토지는 현재 사업용 토지든 비사업용 토지든 일반 과세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15년 동안에 30%까지 되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할인을 하는 거죠. 할인을 해주는 거죠. 30%까지 최대. 근데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바뀝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용 토지로 만들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는다. 그러면 굉장한 혜택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단독주택을 허물면 토지가 됩니다. 그렇죠? 팔 때. 그러면 이 토지가 되면 무조건 토지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사업용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비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전체 보유 기간 중,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기간 중에 60% 이상이 사업용 토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60% 이상, 10년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샀어요. 6년 동안만 이 집이, 주택이 있는 상태로 갔었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서 일반 과세가 되는 거죠. 6에서 45%. 그러니까 주택을 두 채 있다 그러면 플러스 20%를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세 채 있을 때 매도할 때 플러스 30%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허물어서 사업용으로 만든다. 굉장한 절세가 되겠죠. 두 번째, 매도 시점부터 소급해서 3년 중에 2년 이상 주택 부수 토지로 돼 있으면 사업용 토지로 봐서 일반 과세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오늘 판다. 2021년 11월에 판다. 그러면 2018년 까지 소급 적용으로 3년이죠. 그 3년 중에 2년 동안 집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일반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즉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매도 시점부터 소급해서 5년 중에 3년.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2고요. 여기는 5분의 3입니다. 5년 중에 3년 이상 주택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주택 부수 토지로 됐으면
중과세를 안 하고 일반 과세 하겠답니다. 물론 중과세라는 것은 여기서 주택이 두 채 이상 있을 때 이 단독주택을 허물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이 한 채일 때는 당연히 주택으로 그대로 파는 게 유리하겠죠. 비과세 받고. 자, 그러면은 엔드가 아니고 오합니다. 이것 또는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한 채입니다. 아, 장대장 TV에서 허물고 팔면은 일반 과세 돼서 중과가 안 된대. 주택이 한 채예요. 피과세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허물어서 토지로 만들어서 일반 과세를 만든다? 그럼 바보짓이죠. 똑같은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도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를 합니다. 댓글 다신 거 보면 자꾸 잘못 달고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댓글 달아줄 수는 없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바로 상담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만약에 법이 통과돼서 개정이 된다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법 시행 이유. 만약에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토지에 대한 그 양도세, 신규로 취득한 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상관없겠죠.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에 양도 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양도 시점에서 비사업용이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허물어서 새로 샀는데 법 시행하고 나서 단독주택 샀는데 허물었어요. 그러면은 비사업용 토지죠. 그 시점에서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지금 취득 시기가 현재는 있죠.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 양도 시점에 무조건 주택이 없다. 그러면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를 중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주택은 상관없겠죠. 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 그 이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허물었을 때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장대장 TV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법이 그럼 또 언제 통과될 것이냐 아니면 흐지부지 무마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샀냐 그 전에 샀냐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2년 실거주 해야 되는 요건도 언제 조정대상 지역 전에 샀냐 후에 샀냐 다 다르잖아요. 양도 시점에 따라서 뭐 상가주택 내년부터 바뀌는 상가주택 제가 뭐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 봐야 됩니다. 정말 매일 보지 않으면 낭패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산 증식하고 여러분들의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요즘에 부쩍 해외에 계신 분들, 주재원이나 이민 가신 분들도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해외에 있어서 이런 거 전화해도 돼? 또는 용기를 내서 지금 자꾸 전화를 주신다고 하는데 용기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는 전 KBS 아나운서, 현 MBN 엄지의 재앙 메인 MC 조충현 아나운서와 함께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상담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